겨울마다 뉴스에 나오는 전기장판 화재 사고 혹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작년에 쓰던 장판 그냥 창고에서 꺼내서 바로 꽂아 쓰셨다면 그게 바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25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전기장판이 그렇게 위험한 물건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거듭하면서 알게 됐죠. 문제는 전기장판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가정 난방 에너지 효율을 연구해온 정민호입니다. 전국 5천 가구 이상의 난방 패턴을 분석하고 겨울철 에너지 사용 실태를 추적해왔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된 건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한겨울 가스비가 30만 원 넘게 나와서 보일러를 거의 끄다시피 사시면서도 추위에 떨던 모습을 보고 뭔가 방법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기장판은 잘 쓰면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효자입니다. 실제로 제대로만 활용하면 한 달 가스비 15만 원 줄이고 전기세는 8천 원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불이 나거나 화상을 입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전기장판 관련 사고가 전국적으로 200건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이 열선 손상을 모르고 사용한 경우였고 그중 절반은 70대 이상 어르신들 댁이었습니다. 요즘 가스비 때문에 보일러 온도 낮추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아니면 아예 끄고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추운 건 참을 수 있어도 몸이 굳는 건 참기 힘드시잖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전기장판 하나로 따뜻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겨울을 나는 방법입니다. 사실 전기장판만큼 오해받는 난방기기도 없습니다. 전기세 많이 나온다, 전자파 위험하다, 화재 위험 크다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제대로 알고 쓰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난방 방법이 바로 전기장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 겨울 난방비 걱정 확 줄어들 겁니다. 요즘 주변에서 전기장판 때문에 위험한 일 겪으셨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번 나눠주세요. 올해 초 1월이었습니다. 72세 김정숙님한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에 쓰던 전기장판을 창고에서 꺼내서 그대로 깔아 쓰고 계셨대요. 처음 며칠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따뜻하고 전기세도 별로 안 나오니까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새벽 갑자기 탄 냄새가 났답니다. 깜짝 놀라서 불을 켜고 보니까 장판 한쪽 모서리 부분이 그을려서 까맣게 변해 있었대요. 다행히 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숙님은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밤마다 혹시 또 불이 날까봐 불안해서 자꾸 깨셨던 거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장판 안쪽 열선이 접혀서 끊어져 있었고 그 부분에서 과열이 생긴 게 원인이었습니다. 장판을 오래 접어서 보관하다 보니까 열선이 손상된 거였습니다. 김정숙님은 그 일 이후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하나 따라해 보셨습니다. 먼저 장판 점검부터 다시 했고요. 깔개 순서도 바꾸셨습니다. 은박 돗자리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얇은 매트, 그 다음 장판 순서로 정리하셨어요. 방 안 습도도 신경 쓰셨습니다. 빨래 한두 벌씩 방 안에 널어두시니까 훨씬 포근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전엔 반드시 타이머를 맞춰두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가스비는 전년 같은 달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15만 원 넘게 나오던 게 8만 원대로 내려갔어요. 전기세는 한 달에 8천 원도 채 안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안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도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전기장판 사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모르고 쓰면 김정숙님처럼 위험한 상황을 겪을 수 있고, 알고 쓰면 난방비도 줄이고 따뜻하게도 지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전기장판 사용 습관을 점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겨울나기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안전 수칙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보관 방법 하나만 알아도 내년 겨울은 훨씬 더 안전해질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로도 겨울의 따뜻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숙님의 사례가 바로 그 증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전기장판 사용법 5가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마다 발생하는 전기장판 화재의 절반 정도가 열선 손상을 모르고 전원을 켠 경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 5년간 전기장판 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전체 화재 사고의 46%가 열선 파손에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오래된 장판을 접어서 보관했다가 다시 쓰는 경우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72세 김정숙님 사례처럼 오랜 기간 접어서 창고에 넣어뒀던 장판은 반드시 펴서 손으로 쭉 쓸어보셔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부분이 만져지거나 딱딱하게 굳은 곳이 있으면 그건 열선이 끊어졌거나 손상된 겁니다. 전원을 꽂았을 때 온도 조절 램프가 불규칙하게 깜빡이거나 한쪽만 뜨거워지면 바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접히거나 눌려서 자국이 생긴 부분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서 열이 몰려서 과열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작년 장판 그냥 꺼내서 점검도 안 하고 바로 켜신 분 계신가요?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겨울 내내 안전하게 쓰려면 이 점검 과정만큼은 꼭 거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깔개 순서입니다. 보일러를 끈 상태에서 장판만 쓰신다면 냉기가 열을 다 빨아먹습니다. 아무리 높은 온도로 켜도 따뜻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요. 은박 돗자리 하나만 깔아도 복사열 손실을 60%나 줄여줍니다. 바닥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다시 위로 반사시켜주는 거죠. 69세 박성호님은 이 방법 하나만 바꿨는데도 효과가 엄청났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장판을 3단까지 올려도 추웠는데 은박 돗자리 깔고 나서는 1단만 켜도 충분히 따뜻했다고 하셨어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맨 밑에 은박 돗자리, 그 위에 얇은 매트나 담요, 그 다음 전기장판, 마지막으로 이불 순서입니다. 이렇게만 깔아도 같은 온도에서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보일러를 켠 상태에서 은박 돗자리를 쓰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보일러 열까지 막아버리거든요. 보일러를 틀어놓고 계신다면 은박 돗자리 대신 두꺼운 러그나 카펫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댁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깔아두고 계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습도 관리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 안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면 실제 온도보다 2도에서 3도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한국기상학회에서 실험한 자료를 보면요. 습도 55% 환경에서는 체감 온도가 평균 2.4도 상승했습니다. 똑같은 온도인데도 훨씬 포근하게 느껴지는 거죠. 74세 이명자님은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효과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방 안에 빨래 한두 벌만 널어놨는데도 확실히 달랐다고 하셨어요. 젖은 수건이나 빨래를 방 안옷걸이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가습기 사서 전기료 더 쓸 필요 없습니다. 빨래 마르면서 습도도 올라가고 일석이조죠.
다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습도가 70%를 넘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창문에 결로가 생기고 심하면 장판 밑까지 습기가 차서 감전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래 너무 많이 널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환기도 시켜주세요. 혹시 요즘 방 안이 너무 건조해서 목이 따갑거나 피부가 가렵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네 번째는 겹치기 금지 원칙입니다. 요즘 라텍스 매트리스나 메모리 폼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거 위에 전기장판 깔면 정말 위험합니다. 라텍스랑 메모리 폼은 열을 흡수하지 못하고 가두는 성질이 있거든요. 소방청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요.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을 깔고 켰을 때 표면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화상 입기 딱 좋은 온도죠. 65세 정은희님은 이 규칙 하나 알고 나서 큰 사고를 피했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메모리 폼 위에 장판 깔고 쓰고 계셨는데 제 조언 듣고 중간에 두꺼운 면요를 한 겹 깔았대요. 그랬더니 온도도 적당하게 유지되고 훨씬 안전했다고 하셨어요. 라텍스나 메모리 폼을 쓰신다면 반드시 중간에 면 소재요나 얇은 러그를 한 겹 깔아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전기장판 위에 전기 매트 겹쳐서 쓰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것도 절대 금지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열리면 온도 조절이 안 돼서 과열됩니다. 멀티탭에 여러 전열기구 함께 꽂아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혹시 지금 장판 위에 또 다른 전기 담요나 히터 올려놓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당장 치워주세요. 다섯 번째는 난방 텐트 활용법입니다. 요즘 1인용이나 2인용 난방 텐트 많이 쓰시죠? 이게 정말 효과 좋습니다. 난방 텐트는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 속의 작은 방 역할을 합니다. 넓은 방 전체를 데우는 게 아니라 작은 공간만 따뜻하게 만드니까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한국소비자원 실험 결과를 보면요. 난방 텐트 안에서 전기장판 사용했을 때 에너지 효율이 30% 향상됐습니다. 같은 전력으로 훨씬 오래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70세 윤기찬님은 난방 텐트 덕분에 보일러를 완전히 꺼도 밤새 따뜻하게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텐트 안에 전기장판을 가장 낮은 온도로 설정해 놓고 이불 덮고 주무시면 아침까지 포근하다고 하셨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텐트 안은 좁고 밀폐된 공간이니까 통풍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 문을 열어서 환기시켜 주세요. 통풍이 안 되면 텐트 안쪽에 결로가 생기고 그게 장판까지 스며들면 고장 나거나 감전 위험이 생깁니다. 혹시 올겨울 난방 텐트 써보신 분 계신가요? 효과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전기요금은 확 줄고 따뜻함은 2배가 됩니다. 사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장판 점검하고 깔개 순서 맞추고 습도 관리하고 겹치기 피하고 텐트 활용하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생활 속 습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장판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를 데우지 않고 몸을 직접 데운다는 겁니다. 보일러나 히터는 방 안 공기를 덮이는 방식이라서 열이 빨리 빠져나가지만 전기장판은 몸에 닿는 부분만 따뜻하게 만들어주니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온도 설정을 낮게 해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 장점을 제대로 살리려면 몇 가지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먼저 조절기 위치입니다. 조절기는 머리맡에 두시면 안 됩니다. 조절기에서 미세하게 전자파가 나오는데 머리 가까이 두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발 쪽으로 최소한 50cm 이상 떨어뜨려서 놓으세요. 그리고 조절기가 이불에 덮이지 않게 바깥쪽으로 빼놓는 게 좋습니다. 조절기 자체도 열이 나거든요. 이불에 덮이면 과열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예열 시간을 꼭 가지세요. 자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미리 장판을 켜서 이불을 따뜻하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잠들 때는 온도를 낮추거나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밤새 높은 온도로 켜두면 탈수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몸에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 마르거나 두통이 있다면 장판 온도가 너무 높았던 겁니다. 혹시 타이머 기능 없이 그냥 켜둔 채로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 나오는 장판은 대부분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꼭 활용하세요. 보통 4시간이나 6시간으로 설정해 놓으면 자는 동안 적당히 따뜻하다가 새벽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습기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까 습도 유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장판 밑에 습기가 차면 안 됩니다. 특히 1층이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바닥결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닥이 차가우면 아무리 장판을 켜도 밑에서 냉기가 올라오고 온도 차이 때문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이 물기가 장판 안으로 스며들면 열선이 부식되거나 감전 위험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장판 밑을 들쳐서 환기시켜 주세요. 아침에 햇볕 좋을 때 장판을 걷어서 바닥을 마른 걸레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장판 밑에서 퀴퀴한 냄새나 곰팡이 냄새가 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습기가 찬 겁니다. 당장 오늘 확인해 보세요. 콘센트 사용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장판은 벽에 직접 꽂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멀티탭에 여러 개 꽂았으면 과부하가 걸려서 멀티탭 자체가 뜨거워집니다. 실제로 겨울철 화재 원인 중에 멀티탭 과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장판이랑 전기 히터랑 전기 담요를 한 멀티탭에 다 꽂아놓고 쓰시는 분들 계신데요. 정말 위험합니다. 꼭 멀티탭을 써야 한다면 16A 이상 고용량 제품으로 하나만 단독 사용하세요. 그리고 멀티탭이 오래됐거나 선이 닳았으면 바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콘센트 한번 만져보세요. 뜨겁게 느껴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당장 뽑고 전기 전문가한테 점검 받으세요. 전자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 전기장판의 전자파는 극저주파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전자제품 중에서도 전기장판의 전자파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신경 쓰이신다면 조절기에서 50cm 이상만 떨어져 계시면 전자파는 현저히 감소합니다. 제품 선택할 때는 KC 인증 마크 확인하시고 전자파 적합 등록번호가 있는지 보세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전자파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전자파 걱정 때문에 전기장판 쓰기 망설이셨던 분 계신가요?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방법입니다. 겨울 끝나고 장판 정리할 때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접어서 구석에 쑤셔 넣으시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장판은 절대 접으면 안 됩니다. 접으면 열선이 꺾이거든요. 완전히 식힌 다음에 둥글게 말아서 보관하세요. 돌돌 말 때도 너무 꽉 조이지 말고 여유 있게 말아야 합니다. 보관 장소도 중요합니다. 습기 찬 곳은 피하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다림이나 뜨거운 물건 위에는 절대 올리지 마시고요. 무거운 짐 밑에 깔아두는 것도 안 됩니다. 압력 때문에 열선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올겨울 끝나면 어디에 보관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부터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리만 제대로 해주시면 전기장판은 가장 싸고 가장 안전한 난방기기가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냥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은 위험하고 전기세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잘못 쓰면 위험하지만 제대로만 쓰면 보일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오히려 가스 난방보다 경제적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열선 손상된 걸 모르고 켜면 화재가 납니다. 라텍스 위에 그냥 깔면 화상 입습니다. 밤새 높은 온도로 켜두면 탈수로 몸이 상합니다. 멀티탭에 여러 개 꽂았으면 과열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스비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한 달에 15만원 나오던 게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전기세는 8천원도 안 나옵니다. 게다가 안전하게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72세 김정숙님처럼 난방 걱정 없이 편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바닥에는 은박도짜리 온돌방에는 러그를 깔아야 합니다.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빨래 한두 벌 널어두면 됩니다. 라텍스나 메모리 폼 위에는 반드시 면요를 한 겹 깔아야 합니다. 타이머는 필수입니다. 자기 전에 꼭 설정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 전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하면 가스비는 절반, 따뜻함은 2배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특별한 장비나 돈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그냥 순서만 바꾸고 습관만 조금 고치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장판 점검하기입니다. 지금 쓰고 계신 전기장판 오늘 저녁에 전원 끄고 한번 펴보세요. 손으로 쭉 쓸어서 울퉁불퉁한 부분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절기 램프 제대로 들어오는지 코드 벗겨지거나 다른 데 없는지 살펴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한겨울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점검하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교체하세요. 새 장판 사는데 5만원에서 10만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화재 한번 나면 복구하는데 수백만원 들어갑니다. 게다가 다치시면 돈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아끼려다 더 큰 손해보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창문 단열만으로 실내 온도 3도 올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창문 틈새로 빠져나가는 열만 막아도 난방비가 또 줄어듭니다. 전기장판이랑 함께 쓰면 효과가 배가 되니까 꼭 봐주세요. 오늘 이야기 주변 가족들이나 이웃 어르신들한테도 꼭 나눠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올겨울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은 작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올겨울 어떤 방법으로 따뜻함을 지키실 건가요? 혹시 오늘 배운 방법 중에 당장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